뉴스에서 기사로 보여지는 시장과 종목 얘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제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기사에 숨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같이 찾아보시죠. 네, 오늘은 키워드를 사자성어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자승자박입니다. 미국이 좌충수를 두는 건 아닌지 오늘 반도체 쪽 영향, 애널 코멘트로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권토 중래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지만 힘을 축적해서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걸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8월 수출 데이터가 빠진 품목이 있다고 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 8월 한 달치 수출 데이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급 부족으로 반낮을 가리지 않고 풀캐파가 예상이 되는 MLCC 관련 얘기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이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오던 VEU,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정현 앵커도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검증된 사용자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술 수준 이하의 장비는 별도 허가 없이 반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VEU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장비 도입 시마다 이 개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실상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중국 공장 설비 투자에 제약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한토증권 최민숙 애널이 결국 누가 제일 아쉬울지 따져보자라는 코멘트를 텔레방에 올려놨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VEU 철회는 전략적 압박 카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을 맡기보다는 이 중국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강하고 과거에 엔비디아 H20 수출 금지가 최근에 다시 허용된 사례처럼 완화 가능성도 한편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공급 제약은 결국 미국 기업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AI 서버용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은 물론 ESSD까지 모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AI 투자를 위해서 캐펙스를 지속 증가시키고 있는 미국 CSP 기업의 투자 중에 이 엔비디아 GPU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메모리인데요. 즉 메모리 공급 가격의 불안으로 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결국 미국 CSP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SP 기업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불안은 잠시일 뿐 중장기적으로 이 메모리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최민숙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서 또 코멘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미 미국이 삼성,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주던 VEU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은 지난 6월부터 언급이 있었나 봅니다. 역시나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져 공급 부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을 늘리려다 보니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시장 규모는 오히려 넓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그게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불거진 첫날이죠. 두 종목의 주가 하락세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더 밀리고 있는 반도체 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네요. 같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낙폭이 더욱 깊어지는 건 SK하이닉스 쪽입니다. 현재 5%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25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분봉 차트 보셨다시피 오후장 들어서 이 하락폭이
모습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수급 오히려 타이트해지고 딱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네, 오늘 8월 한 달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 날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잘 정리해준 아래태군의 텔레방에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지난 7월보다 하락하기는 했지만 미국향 데이터는 회사 측에서 밝힌 대로 2분기에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양호한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향 데이터가 20일치까지는 별로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막판의 데이터가 좋아졌습니다. 전달보다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데이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톡신과 필러인데요. 톡신은 계속 무난한 데이터 찍히고 있고 중국향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러는 지난 20일까지는 약간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데이터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톡신 쪽에서 휴젤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얘기가 돈 것 같은데 휴젤의 미국, 중국, 브라질향 수출 급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오늘 기사 많이 보셨죠? D램과 낸드, HBM 소재 다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CCL은 높아진 레벨에서 아직 점프업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무난한 레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화장품인데 품목별로 이번 8월 잠정 데이터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일부 업체는 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부진한 수출 데이터 그리고 실적으로 오늘 화장품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또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종목별 대응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개 종목으로 추려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삼양식품은 최근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주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모멘텀은 참 많아 보이는데 주가가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가며 오늘도 3%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휴젤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돈 것 같습니다. 10시를 기준으로 무려 8%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축소가 되며 4%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산도 최근에 CCL 관련해서 데이터는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주가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4.82% 밀리고 있고 APR은 최근에 기간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주가 하락세를 연출하며 22만 1,000원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먼저 테린이 앞바방에서 삼성전기 수출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이 든다 이런 코멘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텔레방을 쭉 둘러보다가 삼성전기의 MLCC와 관련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올해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 시리즈를 출시한 가운데 이 삼성전기의 MLCC 공급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웰 플랫폼이 탑재된 서버에 적용되는 MLCC 양이 이전 세대 제품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전 세대 제품에는 3만 개의 MLCC가 투입이 됐다면 블랙웰에는 30만 개의 MLCC가 탑재가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AI 서버에 탑재가 되는 MLCC의 경우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수혜가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올해 상반기부터 MLCC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올해 상반기 95%를 넘어선 가운데 연말까지 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상반기와 비교를 해서 하반기에 IT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MLCC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AI MLCC는 일반 MLCC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고부가 제품이다 보니 연간 영업이익도 삼성전기는 지난해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대신증권을 통해서도 MLCC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기의 실적이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4%에 가까운 상승세와 힘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현재 구간에서는 1%에 가까운 오름세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하방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주를 필두로 삼성그룹주들은 삼성 SDI, 삼성전기까지 뭔가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9월 첫날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좀 약세장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더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업종별로 본다면 9월 달에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그에 관련된 핵심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이 9월 정기국회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수박에서 한번 본격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을 본다면, 정상회담 이후에도 현대차가 관세를 25% 그대로 또 부과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세에 있어서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관세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 수출 지표를 보니까는 수출이 확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의가 되기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자사주 소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상법부터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다 통과가 됐고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1차나 2차를 봤을 때 2차 같은 경우도 뭐 집중특별제 의무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하지만은 소액주주를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살아남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기업들한테는 어떤 경영권 방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소액주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25일 날 본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9월 3일부터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세법 개정안에 지금 관련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슈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또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등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들을 신청 토론할 건데 이게 생방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내일부터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9월 달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지주와 금융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반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조방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산, 원전 올랐던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주 금융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이제 국회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면 지금 6만 900원인데요. 네, 6만 68,900원이겠죠? 네, 6만 8,900원이네요. 부국증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국증권이 이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변동도 크고요. 근데 자사주를 이 증권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약 42.7% 갖고 있으면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받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 호재에 퍼져가는 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사주 수락 의무를 지금 관련 법안이 4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아마 본회의에서 이제 하나가 통과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1년 내에 이제 자사주를 수락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9월 달에는 본격 논의가 될 것이고 9월 25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아마 그때쯤이면은 부국주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이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하고 이 금융정책 모니터 이외에도 지금 이 부동산 PF가 또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위험한 거는 적은데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이 자사주 스코어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부국증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국증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HA중공업,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힘이 나와줬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일단 목표 주가를 27,000원까지 좀 올려볼 건데요. 이 HD중공업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고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2배가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장보다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서기 마련이고 이 HD중공업도 지금 국내 MRO 기업이지만 이 MRO 같은 경우는 우리 대형 조선사보다도 이 중소선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죠. 결국 정책 모멘텀과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잘 만났을 때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목표가 27,000원까지 가져가시고 입절가는 17,000원 대응하시면 되고 아마 9월도 어려운 시작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주와 금융 쪽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반도체하고 바이오 봤을 때 꽤 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어려운 장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는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무료 방송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